겨울 오후의 카페는 따뜻했다. 창가에 앉은 강시은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출판사 기획팀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손끝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사진보다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 박택연이었다. 혹시 강시은 씨 맞으시죠? 시은이 일어나 인사했다. 둘은 마주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짧은 침묵 끝에 태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개팅은 오랜만이라 좀 서툴러 보이죠? 저도요. 근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전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게 아직 어색합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서요. 시은은 그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잃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궁금했지만 함부로 묻기엔 조심스러웠다.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성공이라기보다 버틴 거죠. 돈보다 사람 잃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커피가 나왔다. 시은은 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전 버티는 걸 몰랐어요. 엄마가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럼 좋은 거 아닐까요?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끔은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저한텐 그런 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벼웠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은 누군가의 짐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은은 그를 바라봤다. 창밖의 겨울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서졌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겨울이 시작되었다. 며칠 뒤 태견은 시은을 푹촌의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다. 한겨울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저녁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신중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식사 내내 그는 말을 아꼈다. 젓가락을 몇 번이고 놓치며 망설이는 그의 모습에 시은의 가슴이 묘하게 간지러웠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견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시은 씨. 그의 시선이 그녀를 곧게 향했다. 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줄 알았는데 시은 씨를 만나고 나서 함께라는 삶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상상됐어요.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부담 주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시은은 그의 손을 바라봤다. 따뜻했지만 너무 이른 온기였다. 저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태견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건 익숙하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리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은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결혼이라니. 사랑은 맞지만 이렇게 빨리 괜찮은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엄마 태견 씨가 결혼 얘기를 했어. 윤희의 손이 멈췄다. 벌써? 응. 그 사람 친구는? 가족은? 주변 사람 중에 누구라도 만나봤어? 아니. 그 사람 고아라서. 윤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시은아. 너무 빠른 결혼은 위험해.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보여. 지금은 다 진심처럼 느껴져도 배경을 모르는 결혼은 아주 큰일이야. 엄마, 그 사람 진심이야.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확신해?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사람은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어. 시은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견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다. 그의 친구도 사업 파트너도 본 적이 없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밤 태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압박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주세요. 그냥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은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더 두려웠다. 다음날 아침 시은은 그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차장 밖을 바라봤다. 밤새 내린 눈이 도시를 새하얗게 덮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북악산 자락 아래의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성모 보육원. 허물어진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 제가 자란 곳이에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자 머리가 희끗한 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우리 태견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원장님. 그의 목소리가 잠시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다. 그는 시은을 소개했다.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태견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데려오다니. 벽에는 태견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낡은 운동화, 작은 상장, 수줍게 웃는 얼굴. 그 앞에서 태견이 멈춰 섰다. 여길 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아픕니다. 돈도 이름도 얻었지만 결국 여기가 제 시작이에요. 시은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서졌다. 이제 알겠어요. 뭘요? 태견 씨가 왜 사람을 조심스러워했는지.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것보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은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제 조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 아직 다는 아니에요.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나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있어요. 오늘 밤에 이야기할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조용했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서 번졌다. 잠시 들를 곳이 있어요. 차는 오래된 창고 앞에 멈췄다. 여긴 제 회사의 첫 사무실이에요.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오래된 컴퓨터,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세 남자가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태견이었다. 그땐 셋이 시작했죠. 친구, 동업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약 하나를 두고 갈렸어요. 전 모험을 택했고 그들은 안전을 택했죠. 결국 제 독단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성공했지만 두 친구는 회사를 떠났어요. 한 명은 외국으로, 한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이후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였던 것보다 그들을 잃은 게 더 아팠어요. 시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도 저한테 결혼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말했다.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슬펐다. 시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꼭 쥐었다. 그 순간 눈이 멈췄다.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또렷이 들렸다. 그날 밤 시은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아프면서도 아름다웠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그 결함 속에서 빛나는 진심.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함께 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진짜로 서로를 알아가 봐요.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따뜻했다. 몇 주 뒤 시은의 부모님과 태견이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호텔 안의 한정식당.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단정한 미소가 오갔다. 시은의 아버지는 오랜 교직 생활의 습관처럼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태견 씨, 우리 시은이가 참 편안하게 지낸다더군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시은 씨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우리 쪽에서 준비한 예물 리스트입니다. 요즘은 관례상 서로 맞춰가는 경우가 많다 하더군요. 태견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속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다. 강남동 50평 아파트 자가, 5성급 호텔 예식장, 명품 예물 세트.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다. 표정은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와야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아버지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올해 교육감 정년을 마칩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합니다. 식탁 위에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열기 속에서 태견은 미묘한 답답함을 느꼈다. 겉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상견례는 무난히 마무리됐다. 그러나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차 안,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운전대 위에서 태견의 손이 천천히 조여들었다. 강남 아파트, 호텔 예식장, 명품 예물. 머릿속에 그 단어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는 부자였다.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하지만 지금은 곧 진행될 투자건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막혀 있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당장은 닿지 않는 거리. 이게 맞는 걸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랑은 진심이었고 결혼도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숫자와 조건의 문제로 바뀌어가는 순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한 손으로 볼륨을 줄이며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버티는 건 익숙했는데 이번엔 그게 통할까? 눈 덮인 도심의 밤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태견은 처음으로 사랑이 현실과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후 시은과 태견은 강남의 한 부동산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중개인은 능숙한 말투로 단지의 장점을 늘어놓았다. 이 라인대는 조망이 좋아요. 도곡공원이 바로 보여요.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습니다. 시은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결혼이지만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조금은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화이트톤의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 풍경. 그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레었다. 태견 씨, 이 집 어때요? 시은이 밝게 물었다. 좋아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시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눈치챘다. 태견이 말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다는 걸. 그는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전화가 올 듯 말 듯, 메시지가 뜰 듯 말 듯. 그의 시선은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집을 둘러보는 내내 그랬다. 중개인이 웃으며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태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파트를 모두 둘러본 뒤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시은은 따뜻한 라떼를 두 손으로 감싸며 태견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쥔 채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의 침묵 끝에 시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견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응? 우리 신혼집 고르는데 관심은 있는 거예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끝에 묘한 날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시은은 말을 이었다. 좋다고는 하는데 계속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가 다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태견 씨,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주변에 잔잔한 음악 소리만 들렸다. 태견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시은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닿지 않았다. 시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는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시은은 아무 말 없이 라떼잔을 내려놓았다. 잔 밑에 맺힌 물기가 테이블 위에 둥근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정신 없다는 말 이제는 좀 지겹네요. 태견은 고개를 들었다. 시은 씨, 그게 아니라 진짜 요즘. 그게 아니라 매번 똑같아요. 시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뭘 물어도 항상 바쁘다. 힘들다. 나중에 얘기하자. 결혼 준비는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집 고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휴대폰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보다 더? 태견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았다. 미안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시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잡한 게 당신 삶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요.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짧게 덧붙였다. 결혼 잠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태견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밖으로 나온 시은은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스쳤다. 겨울 햇살이 저물어가는 오후, 길 위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졌지?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사랑이라면 함께해야 하는 거잖아.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시은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머릿속에는 태견의 무표정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눈빛엔 분명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게 피로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불안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사랑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카페 안에는 여전히 태견이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꺼져 있었다. 그는 그 화면 속 자신의 흐릿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으로 눈가를 눌렀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조각들이 유리창을 스치며 흩어졌다. 그는 그 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건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태견은 사무실 불을 늦게까지 끄지 못했다. 컴퓨터 화면 속 그래프들이 붉은 빛과 초록빛으로 교차했다. 수년간 그는 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만 유지해왔다. 조금 벌더라도 잃지 않는 방향. 그게 그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결혼은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이 필요했다. 시은의 아버지가 내민 예물 리스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형석 씨, 잠깐 시간 돼요? 잠시 뒤 스피커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견 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해? 이번 투자건 만약 80% 이상을 단타로 돌리면 예상 수익이 얼마나 될까? 형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 80%를 단타로? 그건 너답지 않은데. 왜, 무슨 일 있어? 결혼 때문에 현금이 좀 필요해요. 지금 보유 현금으론 부족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세 채 담보로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형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담보로는 가능하겠지. 근데 태견 씨 알잖아.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알아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니터 불빛이 태견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장인어른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요. 형석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태견 씨, 결혼은 투자 아니야.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해. 어차피 결혼하면 재수 씨 돈도 내 돈이 되는 거고. 태견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지금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요. 이게 나다운 방식이라면 그게 위험하더라도. 형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태견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느리게 흘러내렸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식은 커피는 이미 쓴맛만 남아 있었다. 그래프 위에 숫자들이 다시 깜빡였다.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거래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클릭 소리 하나. 조용한 사무실 안에 작게 울렸다. 결혼식 일주일 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늦은 밤 웃음과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야, 드디어 결혼한다는 거지? 태견이가? 그 돈만 쫓던 인간이 드디어 정착하는 거야? 야, 인생 반 접었다.
농담이 오갔지만 진심 어린 축하의 분위기였다. 평생을 일에 묻혀 살던 태견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은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도 축하한다, 진짜. 제덕이 잔을 들며 말했다. 너 같은 놈이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거 보면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보다. 태견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고맙다. 다 너희 덕분이지 뭐. 하지만 웃음 속에는 어딘가 묘한 굳음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태견과 제덕뿐이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다.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이. 술잔이 반쯤 비워졌을 때 태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덕아. 응?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제덕의 표정이 굳었다. 돈? 응. 한 3천 정도. 잠시 정적. 제덕은 잔을 내려놓고 태견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한테 돈 얘기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 걱정이 섞여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태견은 잠시 말을 멈췄다. 테이블 위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틀만. 진짜 이틀 뒤에 줄게. 이유는 묻지 말아줘. 제덕은 고개를 젓듯 한숨을 내쉬었다. 야, 너답지 않다. 그렇게 급해? 응. 좀 급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덕은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사정이 있겠지. 그는 송금 버튼을 누르며 덧붙였다. 근데 이 돈 우리 전세자금 보태려고 모은 거야. 꼭 약속 지켜라. 진짜. 고맙다. 미안해. 꼭 갚을게. 태견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술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포켓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시은 씨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어요? 피곤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요.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응. 금방 들어갈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틀 뒤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태견은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눈앞의 거리조차 희미하게 흔들렸다.